자,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을 때 어떤 환자가 생기죠? 또 우리 가족 중에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죠?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자, 뇌를 다치신 분이겠죠. 자, 사지마비 환자. 사지마비 환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상 개호 환자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가 내 가족 중에 생겼을 때,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그렇게 많이 해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요?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 법률사무소에 법률을 총괄하고 있는 손해사정 대표 입장에서는 수시로 그런 전화가 옵니다. 또 상담이 옵니다. 사망사고 식물인간이 된 사망사고 사건이거나 식물인간이 되신 피해자분의 사건들, 가족들이 전화 오는 사건들, 사지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런 가족의 사건들의 상담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소송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고민이. 가족 입장에서 어떤 고민이 생기냐 하면 치료비입니다. 저는 보상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치료비만 다 받으면 돼요. 라고 하고 그냥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험사의 합의로 끝내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 언제 소송을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저는 소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의 아니에요. 자, 이미 손해는 상당히, 이런 식물인간일 경우 식물인간으로 사망하건 사지마비로 사망하든 또는 지금 식물인간이 되었건 사지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건 간에 이미 손해가 너무 큰 손해이기 때문에 합의로서 이것을 끝내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강의는 진행이 된 거예요. 소송으로 100%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판결에서 예측지 못한 손해와 예측된 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가 되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들이, 가장이 이렇게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사지마비가 되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치료비만 받고 가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그냥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고 공제자로부터 받고 그냥 흘러가면 돼. 그럼 다툼이 있어요. 간병비 같은 건 내가 또 내야 돼. 뭐 조금 좀 좋아진다 그러면 못 내겠는데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뭐 약간 기준이니까 이러면서 완벽한 사지마비나 식물인간이 아니면은 그것 못 준다고 나와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소송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알아야 언제 소송을 하느냐의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 판결이 나왔어요. 여명기간 단축까지 해서 5년 삽니다. 여명기간이에요. 여명기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여명기간. 여명 단축을 해요. 뭐 이런 식물인간 여명 단축 막 80% 70% 해요. 그랬더니 여명 단축이라고 해서 5년 생존을 잡았다는 거죠. 그냥 2020년 하고 2025년에 돌아가신다. 25년에 돌아가신다고 판결문이 나왔어요. 이게 판결문이라고 봐요. 판결문. 자, 판결문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나오고 딱 2025년에 돌아가셔버리면 치료비 끝나버리고 등등 되니까 판결문 나왔는데 언제 나왔냐면 2021년에 나왔어요. 판결문 나온 거예요. 판결문. 자, 판결문은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판결문의 내용이 이제 여명 기간 동안 2025년까지 생존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생존에 관련된 치료비나 등등 보상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 판결문은 2021년 나왔어요. 여기에 보호자분들이 소송을 걸지 못하는,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아버지라고 볼게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소중한 아버지라고 볼게요. 어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는 하죠. 근데 25년에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이로부터 2035년에까지 이분이 실질적으로 생존하다 이 시점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자, 이 보호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여기 있어요. 이래서 소송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까지 예측되었으면 어떻든 간에 판결문 받고 여기서 손해를 배상받고 숨통을 그래도 튈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을 못하고 치료비만 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간병비도 본인이 부담하면서 막 지지지지지지 끌려가지고 집이 막 엉망이 되고 가정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35년 동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 식물인간 계속 누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결과값에서 소송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리를 해석해보면 개판돼버리는 거거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어떻게 했냐? 자, 보세요. 2021년에 판결문 내렸어. 판결문 받았어요. 절대 하해 권고 받으면 안 돼요. 하해 권고 안 돼. 뭐 안 돼? 하해 권고는 뭐다? 독약이에요, 독약. 장희빈이가 마신 검은색 한약보다 더한 독약이 되는 거, 하해 권고는. 자, 판결문 받으면 뭐라고 나오냐? 2025년까지 생존하는 기준으로 향후 치료비는 얼마? 그 다음에 휴업 손해는 얼마? 3분의 1 공제한 생활비는 얼마? 해서 딱 명시적으로 해서 금액 얼마 해서 개호비까지 해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억 지급 해서 판결문 딱 2021년 받고 3억 받고 5억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받고 났어. 2025년이 지났네? 아버지 살아 계시네? 자, 다시 소송하는 거예요. 자, 그냥 성공보수로 해서 소송하면 돼요. 착수금 안 주고 그냥 맡아줄 수 있는 변호사 선택하면 돼요. 어디? 송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하면 그냥 고야. 의뢰인님을 위한 무한 서비스, 법률 서비스가 가능한 따뜻한 변호사 사무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해 보시면 그 말이 정답이고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이다. 자, 2025년 이때 만다 뭘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소송하는 거예요. 재소송하는 거죠. 재소송하는 거예요. 왜? 또 신체 감정해. 그러면 여명평가했어. 또 평가 받을 수 있어요. 1위 받았어. 또 요마침 2억. 예를 들어서 1억, 그냥 1억만 잡을게. 1억 또 받아요. 2억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또 사셨어. 또 소송해도 돼요. 자, 이미 받았으니까 더 사시면 마지막에 요때 소송해도 돼요. 중간에 소송하면 또 받았고 또 받아도 돼. 소송하는데 가족들이 법정 찾아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와. 우리 사건, 소송 사건에서 소송 갔다고 해서 법정 와가지고 우리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정인석에 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 그냥 변호는 다 맡기고 소송을 맡기면 돼. 알아서 그냥 그때 되면 다 알려줘. 아니면 전자소송 가면 다 나와.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먼저 숨통 튀고 한 번 더 소송해도 되고 이때 소송해도 되고 왜 소송을 출발조차 못하냐 이거예요.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데 이렇게 사람을 고통 속에 잘못 판단된 이런 것을 어디선가 듣고 이렇게 헤매고 길거리를 헤매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식물인간 사지마비 또는 개호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궁색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지 마시고 바로 소송해서 결과값을 받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시 소송을 해도 되니까 이런 거 딱 끝나는 거 아니다. 예측지 못한 손해잖아. 예측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다시 재청구 소송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대부분 판례에도 이렇게 예측지 못한 손해는 손해배상액을 더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아무쪼록
소송해야 될, 정말 소송을 바로 출발해야 될 분들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